안녕하세요. 다나암요양병원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수면 부족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과 소소하지만 잘 모르고 지나쳤던 잠에 관한 부분들을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형 인간은 부지런하고 활력 있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녁형 인간은 게으르고 뭔가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인식들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자, 그 비밀은 여러분 피 속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유전자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녁엔 쌩쌩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맥을 못 추고 집중도 못하는 이유가 수천 수만 년 전에 외부의 적이나 맹수로부터 종족을 지키고자 했던 전사의 DNA가 피 속에 흐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향의 차이일 것이고, 만약에 변하고 싶다면 많은 노력을 들이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잠에 대한 카페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선 수면 압력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뇌와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수면을 하도록 압력을 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세포와 결합하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자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이 아데노신은 제거되거나 배출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은 뇌세포에서 아데노신과 결합하는 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카페인이 많이 결합할수록 수면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인은 보통 우리 몸에서 반 정도가 제거되는데 5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면 반 이하의 카페인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뇌에서 아데노신과 경쟁하면서 수면 압력을 줄이게 됩니다. 자,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잘 주무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성향이 아닙니다. 커피를 먹어도 잘 잘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수면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면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는 게 좋고 또는 언제쯤까지 마시는 게 좋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커피의 영향을 덜 받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반만 제거되는데도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카페인의 영향에 민감한 사람들은 오후 3시 이전까지만 카페인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6시간 정도만 자더라도 전혀 낮에 신체 기능이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잠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도 이 사람들은 6시간만 자고 깨게 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는 근거는 유전자의 차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즐겁게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일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잠을 못 자게 되면 다음날 집중력이나 활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잠시만의 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쪽잠은 분명히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잘 수 있는 환경에서 1시간 이내로 잔다면 우리 뇌를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 중에 수면빗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뇌나 몸에 빗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하루를 빌려도 이자를 내게 됩니다. 어제 3시간을 자고 오늘 낮에 8시간의 잠을 잤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8시간을 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은행에 주는 이자처럼 우리 몸에는 이자만큼의 손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자거나 반복적인 쪽잠을 자게 되면 결국 제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면빗을 계속 내게 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수면빗이 늘어나는 것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TV에서 대입 수석이나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충분한 잠을 자고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수험생은 얼마나 자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느끼는 충분한 잠의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잠이 왜 중요하냐면 잠이 주는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기억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마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는 습득된 기억을 완벽하게 굳혀서 기억 속에 저장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해마라는 부위는 우리가 자기 전에 학습한 내용을 더 공고하게 굳게 만들고 기억을 저장해서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자게 되면 다음날 낮에 이 해마라는 부위가 기억과 관련된 훌륭한 활성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더 기억을 잘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영화 메멘토를 기억하십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매일매일 스스로 하는 기억들이 다시 잊혀지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자신의 기억들을 글자로 새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주인공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뇌부위가 있다면 아마도 해마일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을 형성하고 다시 끄집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라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수면의 패턴도 변하게 됩니다. 아주 아기들은 열몇 시간을 자게 되지만 정상적인 노인들은 4시간에서 6시간의 잠을 자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뇌의 노화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뇌의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깊은 잠을 관장하는 부위에 계속 쌓이게 된다면 깊은 잠을 덜 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덜 자게 되면 꿈을 꾸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얕은 잠이 더 많아져서 새벽에 좀 더 밝은 신호가 들어오거나 조그만 자극에도 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은 노인이든 성인이든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좋지만 노화에 따라서 점점 잠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낮 시간에 충분히 쉬고 밤 시간에도 일정하게 주무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잠에 관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시간이 된다면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